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럽 경제 위기 오는가 하는 질문이 떡하니 등장했습니다. 유럽에 유독 추운 겨울이 온다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질문과 함께 경제 위기설이 본격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에너지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유럽, 더군다나 그것으로 인한 고물가의 습격, 그것에 잘 당하지 않을 수 있을지, 유럽 경제는 정말 어떤 상황인 것인지 저와 함께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에너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쟁 이후에 서방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완전히 끊겠다라고 경제 제재를 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거기에 마중물 역할로 푸틴은 에너지를 아예 무기화하겠다, 나 에너지 공급 차단하겠다 라고 하면서 에너지 차단해버리면 너네가 오히려 못 버틸 걸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맞불을 붙이면서 결과적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실제 지난 11월이죠. OECD에서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홈페이지에 실린 그 그림입니다. 여기 22년 11월에 실렸던 OECD의 2023년 경제전망, 이 보고서의 부제가 Confronting the Crisis. 근데 그림이 상징하는 크라이시스는 뭐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에너지 크라이시스. 에너지 크라이시스, 위기 상황, 에너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표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 OECD 이코노믹 아웃룩에 담겨 있는 내용과 함께 정말 이 유로피언 국가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에너지 위기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게 가져올 경제적 충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정리하고 나아가 볼까 합니다. 먼저 에너지 위기, 정말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것을 진단해 보려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GDP 대비 에너지 소비가 차지하는 그 비중, 이렇게 보시면 2021년 이후로 급증하죠. 결과적으로 GDP에서 에너지 소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GDP 규모가 축소되는데 에너지 소비를 같이 축소할 수 있나요? 같이 축소할 수 있지만 축소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거죠. 에너지 소비는 GDP 규모 축소보다 덜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GDP는 이만큼 축소됐는데 에너지 소비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물론 우리 집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줄여야겠죠. 소비 규모를 줄이지만 이 추운 겨울에 그렇다고 이 난방비를 크게 줄일 수는 없잖아요. 조금은 줄일 수는 있지만 약간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계 살림살이는 우리 월 약 500만 원 정도의 살림 규모가 있는데 그게 3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50만 원 정도가 에너지, 수도 광열비로 쓰고 있는데 그걸 30만 원으로 줄이기보다는 한 40만 원으로 줄이는, 그러면 GDP 대비 에너지 소비 비중은 늘어나죠.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는 급격하게 줄일 수가 없다. 오히려 엄청나게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경제는 쪼그라드는데 에너지 소비는 극단적으로 줄일 수가 없는 입장이다. 이게 바로 에너지 위기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980년대 GDP가 쪼그라드는데 에너지 소비는 급격히 늘어나는 이런 상황. 이때가 언제입니까? 70년대 후반 80년대. 오일 쇼크죠.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그때에 준하는 만큼의 GDP 대비 에너지 소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에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결과적으로 그 충격은 얼마나 클까요? 그렇죠.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겠네요. 실제 말이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만 러시아에서 EU로 가는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를 공급하는 그 규모가 이렇게 급격하게 제로화되고 있고요. 22년 끝자락에는 더 떨어져서 정말 많은 비중에, 물론 여기 여러 라인을 통해서 가스가 공급되지만 그 모든 라인마다 그 가스 공급 양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는 그런 과정에서 특히 100% 러시아산 천연가스만 쓰는 나라들 아니면 50% 이상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이런 나라들은 정말 말 그대로 에너지 위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그런 과정에서 유럽의 에너지 용량 자체가 크게 부족해지는 새로운 리스크가 등장합니다. 이 보시면 에너지 용량 정도를 보여주는 추세인데요. 잠깐 이 초록색과 주황색과 빨강색의 의미를 살짝 설명드린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냅두기보다는 에너지 용량 자체를 보시는 것처럼 가스 디맨드, 가스 수요를 좀 줄이자.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 노력이라든가 뭐 난방 많이 안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재생에너지나 대체에너지로 전환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이 가스 수요 자체가 감소할 수 있겠죠. 그랬을 시나리오,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런 시나리오일 때만 해도 에너지 용량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위험한 수준, 하이 리스크를 결정짓는 이 30% 수준에 거의 근접하는 지점이 23년 대략 봄쯤에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22년 11월, 12월 또 23년 1, 2월 이 추운 겨울 동안 유럽은 에너지 용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기존에 있던 에너지를 다 쓰는 과정에서 에너지 용량 자체가 부족해지는 흐름이에요. 극단적인 경우라면 23년 약 3, 4월 정도면 말 그대로 에너지 용량이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겠다. 국가가 정말 에너지 안보로부터 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에너지 사용이 부족해진다. 에너지 보급이 부족해진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나요? 공장 가동도 멈춰서고요. 그죠? 에너지가 극단적으로 적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 국방 안보 시설 문제도 야기될 수 있겠고요. 당연히 우리 가계 경제의 살림이 좀 피폐해지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정도에서 만약에 콜드 윈터 22년 말 23년 1, 2월 달에 생각했던 것보다 강한 그 추위가 찾아온다. 추운 겨울이 온다. 라고 한다면 이 빨강색으로 전환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 빨강색에 가까운 위협에 놓여져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 초록색 선분에서 한 가지 또 더해지는 거죠. 만약에 LNG 임포트가 만약에 그러니까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급받지만 또 다른 나라로부터 수급을 받지 않습니까? LNG 임포트 자체가 또 줄어들 경우라면 주황색처럼 위기 상황이 놓일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는데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만 보더라도 정말 큰 위협 상황에 23년 상반기에 놓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용량 자체가 부족해지는 그것이 상당한 유럽 경제 리스크를 가져오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제가 아마 22년 한 가을쯤에 여름 가을쯤에 유럽의 에너지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말씀드렸고 유적지 같은 데도 이 조명을 쓸 수가 없고 성 베드로 성당 같은 데도 야간 조명을 굉장히 낮게 하거나 조도를 낮게 하거나 아니면 이런 전기 사용량도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매장에 만약에 창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켠다. 여름에도 그때만 해도 큰 벌금을 매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 위기 상황임을 보여드리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 에너지 위기가 이 겨울을 맞이하면서 더 심각해지는 그런 분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국가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다음 고민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고물가죠. 제가 에너지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리는 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70%가 물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의 70%가 또 석유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기 제가 갖춰 입고 있는 옷이나 여기 장비나 제 신발이나 바닥 타일이나 이 모든 것에 원유가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유독 치솟게 되면 그 어떤 나라보다 고물가의 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이 22년 6월에
물가 정점을 기록했었죠. 9.1%의 고물가를 기록했었는데 유로존이라든가 또 OECD 회원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뒤늦게 미국보다 더 높은 물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높은 물가는 보시는 것처럼 10%조차 훨씬 상회하는 이렇게 엄청난 고물가의 습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실제 OECD가 이 10월에 물가가 10.7%로까지 치솟은 것을 보면 이 고물가의 습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10월, 11월 이 유로존이나 뭐 영국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이 미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단행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왜? 물가를 빨리 잡아야 되니까. 그런 중앙은행들의 액션도 역시 또 다른 경제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실제 제가 이 추세를 보여드렸는데 정점 마지막 2022년 10월 기준으로 다른 나라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OECD 회원국들의 전체 토탈 평균 정도가 10.7%, 그리고 유로존이 대략 10.6%, 미국이 7.7%니까 미국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기로에 있지만 뒤늦게 유러피언 국가들이 고물가를, 정말 미국보다 훨씬 강한 고물가를 뒤늦게 만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추이를 봤죠. 지금까지 추이를 받고 마지막 기점을 비교를 해야 되니까, 물론 11월이나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물가를 비교하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각 주요국마다 물가 상승률 발표치가 시점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월로 비교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10월로 비교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물가가 어떻게 흘러갈까? OECD의 전망을 좀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 어쨌든 빠른 속도로 하향 안정화되긴 하겠지만 23년 연내에는 말 그대로 3%대 이상의 고물가 기조가 유지된다. 그래도 종 모양을 그리면서 빨리 안정화되는 모습이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OECD나 유로존 같은 경우는 뒤늦게 고물가를 만나고 그 높은 물가 기조가 상당 기간 더 유지되는 흐름이다. 특히 이 OECD 회원국들의 흐름을 좀 보십시오. 이런 것을 보면 높아진 이런 에너지 위기, 불안감, 또 에너지 가격의 급등, 이런 것들이 고물가의 습격으로 작용을 하는구나. 국제 유가, 또 천연가스 가격, 이런 에너지 가격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 물가가 또 경제적 영향을 미치겠구나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 위기는 사실상 23년 경제를 구성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좀 강력하게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는 23년 GDP 그로스의 OECD 유러피언 국가들 마이너스 1.4%, 그 밖에 OECD 회원국들 마이너스 0.3%, 또 난 OECD 회원국, 또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높아진 에너지 가격은 상당히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OECD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인플레이션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다. 물가 더 이상 못 잡겠다 하는 그런 형국에 놓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 물가나 미국 물가가 정점 찍고 안정화되는 흐름에 있는 건 맞습니다만, 국제 유가가 22년 2분기에 정점 찍고 안정화돼서이지, 이게 만약에 국제 유가가 다시 반등한다면 이것도 불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에너지 가격은 물가에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OECD 유럽 혹은 그 밖의 OECD 회원국, 또 OECD 회원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세계 전반에 걸쳐서 인플레이션에 강한 임팩트를 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유독 유러피언 국가의 더 큰 경제 하방 압력과 더 큰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에너지 가격 상승은 단순히 23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24년에도 마찬가지다. 주요국들에게 24년까지 에너지 가격이 단순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상당히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OECD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경기 침체를 몰고 오는 또 하나의 거대한 경제 변수가
에너지 위기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만 IMF에서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데 22년 세계 경제는 검정색만 보세요. 3.2%, 23년 세계 경제는 2.7%로 L자로 침체된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그러나 여기서 선진국들만 구분해 놓고 보면 23년 선진국 경제는 1.1%로 더 크게 꺾이죠. 그리고 선진국을 제외한 신흥개도국들은 나름 3.7%, 3.7%로 버티는 형국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유독 선진국 경제가 이렇게 끌어내려진다, 어려워진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에너지 위기 상황에 놓인 유로피언 국가들이 고물가의 역습을 받고 그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 단행했으니까 고금리의 또 다른 역습을 받는 것이고 미국도 역시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높은 물가 또 높은 금리의 역습을 받는 그런 모습이 23년 경제고 23년은 주로 이제 선진국들은 유럽 그리고 미국, 일본 이런 국가들이 주요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국가에 더 큰 하방 압력을 받을 그런 국면이다. IMF 경제 전망 보고서가 또 1월 달에 업데이트 버전으로 발표가 되겠지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23년 성장률이 더 크게 하향 조정될 겁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제가 보기엔 미국과 유럽의 이 선진국 빨강색 경기 흐름은 0%대를 기록하지 않을까. 0.5% 수준에 부합하는 그 정도로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전망이 이마저도 10월달 전망이에요. 근데 1월에 또 수정 전망이 나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에너지 위기 상황, 그 밖에 다른 고금리 상황 이런 것들이 더 집중적으로 반영될 경우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23년 경제를 보실 때 정말 이 에너지 위기가 어떻게 유러피언 경제에 영향을 줄지 이 추운 겨울에 정말 유럽은 더더군다나 몸소리치게 추운 그런 날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겨울에 오히려 건조하잖아요. 근데 유럽은 오히려 더 습해집니다. 그러니까 습한 그런 기온, 온도와 습도가 이 체감 그 온도를 더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습한 나라에서 여름이 찾아오면 그 온도 이상으로 덥다라고 느껴지게 만들고 반대로 이 추운 겨울에 습도가 같이 찾아오면 너무 습다, 몸소리치게 춥다 이렇게 느껴지게 만드는데 유럽의 이렇게 겨울에는 습도도 높고 온도는 또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운 겨울 속에 이 에너지 위기 상황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이것이 이 겨울을 나는데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결국 23년 상반기에 유러피언 국가들의 정말 어려운 녹록치 않은 그 국면으로 치닫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런 에너지 위기 상황을 좀 잘 지켜보시면서 경기를 좀 판단하시는데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번 주 경제 읽어준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